백만장자 시크릿 불을 끌어당기는 17가지 매뉴얼 4회차 시작할게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백만장자 마인드 2. 부자는 불을 목표로 한다. 부자는 돈을 벌려고 머니게임을 한다. 가난한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머니게임을 한다. 가난한 사람은 머니게임을 할 때 공격 자세보다 수비 자세를 취한다. 다음 질문에 대답해 보라. 스포츠 게임 해석은 다른 게임 해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비만 할 경우 승리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다들 동의하겠지만 희박하거나 전혀 없다. 그런데 머니게임에서는 그렇게 수비만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들의 1차적인 관심은 생존과 안전이지 재산과 풍요의 창출이 아니다.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진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자들의 목표는 막대한 재산과 풍요를 이루는 것이다. 약간의 돈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목표로 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인가? 먹고 살 정도만 되면 언젠가 기적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막연한 기대만 한다. 끌어당기는 의지의 힘을 다시 강조해야겠다. 먹고 살 정도의 돈을 목표로 삼으면 정확히 그만큼만 갖게 될 것이다. 생활비로 쓰고 나면 한 푼도 안 남을 만큼. 그나마 중산층 사람들은 아주 작은 걸음이긴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들이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은 이 넓은 세상에서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그들은 그저 편안해지고 싶을 뿐이다. 이런 말하기 미안하지만 편안해지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솔직히 과거에는 나도 이런 사실을 잘 몰랐다. 하지만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상태를 직접 겪어보았기 때문에 이 책을 쓸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자동차 기름값이 없어서 1달러를 빌려야 할 정도로 빈털터리였던 시절도 있었다. 게다가 그 차는 내 차가 아니었고 그 1달러는 지폐가 아니라 25센트짜리 동전 4개였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남자가 동전 4개로 기름값을 내는 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아는가? 주유소에서 일하는 아이는 처음에 자판기 동전을 틀어온 강도인가 의심하는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다가 그 다음에 그저 고개를 흔들며 웃었다. 그때 나의 주머니 사정은 최악이었고 그런 경우가 그때 한 번만이 아니었다. 편안한 정도에 절대 머물지 말라. 나는 각오를 다지며 편안해지려는 마음의 수준을 졸업했다. 편안한 것도 나름대로 좋았다. 최소한 기분 전환 삼아 그럴싸한 레스토랑에 식사하러 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 상황에서 주문할 수 있는 메뉴는 닭고기가 고작이었다. 닭고기를 정말 먹고 싶었던 사람이라면 상관없는 일이겠지만 다른 메뉴를 고르고 싶을 때가 더 많지 않은가. 사실 경제적으로 편안한 정도의 사람들은 가격표가 있는 메뉴판의 오른쪽을 보면서 뭘 먹을지 결정한다. 오늘 저녁에 뭘 먹고 싶어 자기야? 7달러 95센트짜리 이걸 먹을래. 그게 뭔지 보자. 우와 놀라워라. 닭고기잖아. 이번 주에 벌써 19번째 먹는 닭고기 요리다. 경제적으로 편안한 수준에서는 감히 메뉴 아래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 없다. 그랬다가는 중산층의 사전에 가장 금지된 단어와 부딪힐 수 있으니까 시가 말이다. 호기심이 생겨도 그 음식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보지 못한다. 첫째, 그걸 주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둘째, 웨이터가 사이드 디시는 별도이면 49달러라고 했을 때 이거 참 오늘은 왠지 닭고기가 무지하게 먹고 싶어지는군요. 라는 당신의 말을 웨이터가 곧이곧대로 믿지 않을 테니까. 그럼 당신은 무척 당혹스러울 거다. 내가 부자라서 좋은 점 하나는 더 이상 메뉴 가격을 살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가격에 상관없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파산 직전 상태였거나 편안한 정도의 수준이었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당신의 경제적인 목표가 편안한 정도의 수준이라면 부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부자가 목표라면 지극히 편안해질 것이다. 우리 세미나에서는 별을 향해 쏘면 적어도 달을 맞출 수 있다고 가르친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집 천장조차 겨냥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궁금해한다. 정말 왜 그럴까? 백만장자 마인드 3. 부를 꿈꾸고 헌신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부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 집중하고 헌신한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기만 한다. 부자가 되고 싶냐고 물으면 대개의 사람들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쳐다본다. 그러고는 당연히 되고 싶죠 라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 이유는 그들의 무의식 속에 부자가 되면 안 되는 부정적인 정보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우리 세미나에서는 부자가 되었을 때 혹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말해보라고 한다. 이때 사람들의 답변 몇 가지를 여기에 적어보겠다. 당신의 답변 중 여기 포함된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 벌었다가 다 잃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진짜 패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내 돈을 좋아하는 건지 알 수 없게 되겠죠. 고소득자로 등록되면 정부가 내 돈의 절반을 빼앗아갈 겁니다. 뼈 빠지게 일해야 하잖아요. 그 와중에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친구나 가족들이 내가 뭔데? 대단한 인물인 줄 아냐? 고 비웃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도와달라고 할걸요. 강도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내 아이들이 유괴범한테 납치당할지도 몰라요. 책임질 게 너무 많아요. 그 돈을 다 관리해야 하잖아요. 투자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 세금 문제도 고민해야 하고 재산을 유지하는 것도 걱정이고 비싼 회계사와 변호사도 써야 하고 어휴 골치 아파. 그 외에도 줄줄이 이어진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머니 파일이 들어있다. 이 파일 속에는 부자가 되면 이런저런 점들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자가 되면 이런저런 점이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보들도 같이 들어있다. 하나의 생각 상자 안에서 그런 내용들이 뒤섞인다. 한쪽에서 돈이 많으면 훨씬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흥분해서 외칠 때 다른 한쪽에서는 하지만 개처럼 일해야 하잖아. 그게 무슨 재미야? 라고 비명을 지른다. 한쪽에서 세계를 여행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다른 쪽에서는 그래 세상 모든 사람이 나한테 손 벌리겠지 라고 빈정댄다. 이렇게 뒤섞인 메시지들이 무슨 해가 되겠나 싶겠지만 사실은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자. 저 높은 곳의 힘, 즉 우주는 커다란 통신 판매 부서와 비슷하다. 끊임없이 사람과 사건과 상황들을 당신에게 보내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것을 믿고 있을 때 그것과 관련한 일정한 메시지를 우주에 보내게 된다. 말하자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보내달라고 주문을 하는 것이다. 우주는 끌어당김의 원칙에 흔쾌히 응하며 당신이 주문한 것을 발송해 주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당신의 파일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뒤죽박죽이면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없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을 발송하기 시작했는데 곧이어 부자는 탐욕스럽다는 메시지를 들어오면 부자가 되지 않는 쪽으로 지원해주기 시작한다. 그 후에 또다시 돈이 많으면 사는 게 즐거워질 거야 라는 메시지가 들어오자 우주는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워하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보내기 시작한다. 그런데 다음날 기분이 무척 울적해진 당신이 돈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마침내 우주는 화가 나서 고함을 친다. 빌어먹을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란 말이야. 원하는 걸 줄게. 그게 뭔지 말만 하라고. 바라는 걸 갖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뭘 바라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점에서 대단히 명확하다. 이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다. 부자가 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한다. 합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이기만 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한다. 우주에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는다. 그런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을 때 생길 법한 문제들을 아주 많이 생각했는다. 그 결과 부자가 되고 싶다는 100%의 확신이 없다. 우주에 보내는 메시지는 혼란스럽고 타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오락가락한다. 왜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가?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혼란스러워서다. 앞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장은 믿기 힘들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원하는 것을 얻고 있다.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원하는 것을 말이다. 단호하게 부인하는 사람도 있다. 미쳤군요. 내가 왜 부자가 되는 걸 싫어하겠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물어본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 왜 그렇게 궁핍하게 살고 싶어 하죠? 이유를 알고 싶으면 세미나에 참석해보라. 당신의 경제 청사진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해답이 빤히 들여다 보일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원한다고 말하는 정도의 부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대개는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무의식적으로 부자가 되길 원치 않기 때문이다. 둘째,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자. 소망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첫째,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차원이다. 달리 표현하면 그게 내 무릎에 떨어지면 집어들겠다는 태도다. 원하는 마음만으로는 소용없다. 갖고 싶다고 해서 그것을 꼭 갖게 되던가? 그렇지 않다. 갖지 못한 채 바라기만 하면 더 많이 바라게 된다. 바라는 마음은 어느새 습관이 되어 앞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뱅뱅 맴돌 뿐이다. 부자는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증거를 보고 싶은가? 현실을 살펴보면 간단하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수십억 명이지만 실제 부자는 적다. 둘째, 부자가 되기로 했다라는 말하는 차원이다. 여기에는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이 따른다. 결심은 보다 강력한 에너지를 발휘하는데 결심한 바를 이루겠다고 책임의식이 동반된다. 결심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다른 대안들을 잘라 없애다 라는 뜻이다. 셋째, 부자가 되기 위해 헌신하는 행동의 차원이다. 헌신은 전적으로 전념하여 노력한다는 뜻이다. 망설이거나 도망갈 궁리를 하지 않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을 100% 쏟아붓는 것이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지 한다. 전사처럼 싸운다. 핑계는 없다. 만약의 경우도, 하지만도, 어쩌면도 없다. 실패는 고려하지 않는다. 전사가 싸우는 것처럼 부자가 되거나 싸우다 죽거나 라는 각오로 임한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전력을 다하라. 부자가 되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중얼거려보라. 어떤 기분이 드는가? 힘이 샘솟는 사람도 있겠고 겁이 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지 않는다. 앞으로 10년 후에 부자가 되어 있을 것 같나요? 라고 물으면 그들은 대답할 것이다. 턱도 없어요. 이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다. 그들은 진심으로 부자가 되려고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부자가 아닌 것이고 앞으로도 부자일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봐요. 무슨 당치도 않은 이야기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데 무진장에 쓰고 있단 말이오. 등골이 휘어지도록.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당신에게 이렇게 권고한다. 당신의 노력이 아직 모자란 것이다. 헌신하려면 전폭적으로 공을 들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전폭적으로 다 모두 쏟아부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람들은 모험에서 희생하려는 정도의 한계를 그어두고 있다. 뭐든지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공을 위해서 그 정도의 일은 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일은 할 수 없다고 조건들이 정해져 있다. 미안하지만 부자가 된다는 것은 공원에 한가로이 산책을 나가는 게 아니다. 이와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보다 훨씬 많이 아는 사람이거나 진정성이 좀 부족한 사람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집중력, 용기, 지식, 전문기술, 100%의 노력,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당연히 백만장자 마인드가 필요하다.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진정으로 확신해야 한다. 완전히 전적으로 진심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 헌신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다. 하루 16시간씩 일할 수 있겠는가? 부자들은 그렇게 한다. 주말을 반납하고 일주일 내내 일하겠는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희생하고 여가 생활로 취미를 포기해도 괜찮겠는가? 부자들은 그렇게 한다. 확실한 보장이 없어도 시간과 에너지와 초기 자본을 모험에 걸 수 있는가? 부자들은 그렇게 한다.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그 기간 동안 부자들은 위에서 말한 일을 모두 할 자세가 되어 있다. 당신은 어떤가? 오래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무엇 하나 희생하지 않아도 운 좋게 가능할 수도 있다. 그걸 바랄 수는 있다. 하지만 부자는 거기에 기대지 않는다. 부자들은 필요한 일을 뭐든지 다 할 자세로 헌신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당신이 헌신할 때 우주도 당신에게 힘을 보태주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점이다. 탐험가 머레이는 첫 번째 히말라야 등정을 할 당시에 이런 말을 했다. 헌신하기 전에는 망설임도 있다. 물러설 기회가 있다. 그러나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개척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되는 진리가 하나 있다. 그것을 모르면 수많은 아이디어와 기막히게 좋은 계획들도 소용없다. 그것은 자신을 확실하게 해주어 헌신할 때 하늘도 좀 움직인다는 것이다. 헌신하겠다는 것은 각오로부터 모든 사건의 흐름이 시작이 된다. 예상하지 못한 일, 만남, 물질적인 원조, 기타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일들이 나의 앞길에 찾아온다. 다시 말해서 우주가 당신을 돕고 인도하고 지원하며 기적까지도 만들어낼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당신이 헌신해야 한다.